네, 안녕하세요. 김영훈 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매각 위로금 반환 약정의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로기준법 20조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거죠. 강제 근로의 위험성이다 보니까 이 계약을 금지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20조 위반을 다툴 때는 해외 연수를 이제 보내고 얼마 기간 동안 복귀하고 난 다음에 근무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일정액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혹은 이제 임금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 약정이 효력이 있는 건지 그게 주로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매각 위로금 반환 약정이 효력이 있는 것인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20조 위반 여부가 다퉈진 조금 특이한 판례이기 때문에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잠깐 그 판례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 이 S토탈 회사가 지금 H토탈 회사로 이제 매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매각에 대한 이제 불안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근로자들은 매각을 반대하면서 비대위를 구성을 했어요. 이제 S토탈 입장에서는 매각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빨리 비대위와 좀 협상할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서 약정을 체결을 했어요. 그 약정이 이제 매각 위로금 약정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2015년도 4월 29일자로 약정을 체결했고요. 약정의 내용은 4월 30일자에 직원들에게 매각 위로금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이제 매각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하는 그런 약정인 거죠. 4천만 원을 이제 지급하고 상여 기초에 대해서는 6개월분을 지급하는, 이제 상여금이 조금씩 다를 테니까 일반적으로 직원들에게 평균 6천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이제 근로소득으로 하지 않고 기타 소득으로 해서 22%의 세금을 공제하고서 지급합니다. 이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회사는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 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은 지급받은 매각 위로금을 다 반환하는 게 아니고요. 월할 계산해서 반납한다. 이런 약정을 체결한 겁니다. 이제 위로금 약정을 체결하면서 매각이 진행이 되게 돼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매각이 됐고요. 자, 근로자 A가 있습니다. 근로자 A에게는 2015년도 4월 30일자로 원래의 근로자는 6,370만 원이 이제 위로금으로 지급돼야 되는데, 기타 소득으로 22%의 세금을 공제하고서 4,968만 6천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하고 이제 H토탈로 소속이 바뀐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이 근로자가 2015년도 5월 12일자로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H토탈이 자, 이 근로자를 상대로 해서 자, 위로금 월할 계산액에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위로금에 대해서 이제 근무 퇴사를 하게 되면 지급받은 매각 위로금을 월할 계산 반납한다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월할 계산을 해서 반환을 하세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때 이 근로자는 아니 이 위로금 약정 부분은 내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 20조를 위반한 약정이다. 따라서 이 약정에 효력이 없다는 거죠. 효력이 없으니까 매각 위로금을 반납을 해야 될 이제 이 의무가 없습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고, 이 H토탈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건 20조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소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반환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과연 위로금에 대한 반환, 이 부분이 근로기준법 20조를 위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인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예요. 여러분들이 이 판례 보실 때는 이제 해외 연수에 대한 판례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요 판례를 함께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 폭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과연 그럼 20조를 위반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20조의 규정의 취지가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2차 시험에서는 이 규정의 취지가 있으면은 취지를 적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요 취지에 따라서 이제 판단 기준이 등장하는 겁니다. 요 취지가 없는데 갑자기 판단 기준이 나온다. 뭔가 좀 어색하죠. 그래서 20조의 규정 취지가 무엇인지 그걸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판례에서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자, 10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얘기를 하면서요. 자, 이 약정, 그러니까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이 약정을 왜 금지하는가 하면 이런 것들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가지고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겠다. 이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액수가 무서워가지고 계속 근로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을 방지하겠다. 이 목적이 하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 이걸 이제 없애고 어떤 직장이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하면서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이제 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근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20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만약에 이런 취지의 약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즉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제 근로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약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20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판례 같은 경우도 과연 이제 이런 식의 약정이냐 따져보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그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이 교육비에 대한 혹은 해외 연수에 대한 약정, 이것들은 꽤 판례 기준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 케이스는 그냥 교육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일정한 금전을 지급한 거예요. 그리고 의무 근로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2015년도 12월 말까지 근로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 전부나 혹은 일부를 반환하기로 약정을 한 겁니다. 과연 이 약정이 20조를 위반한 그런 약정이냐,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 판단 기준이 필요한 거죠. 자, 판단 기준은 이렇게 봅니다. 의무 근로기간의 설정 양상. 그러니까 이 약정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판단 기준을 봐가지고 판단 기준에 이제 비춰서 판단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판단 요건이 설정 양상, 그 다음에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과 규모, 액수, 이걸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반환 약정을 체결한 목적과 경위. 자, 이걸 종합 고려해서 아까 봤던 대로 20조의 어떤 취지,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혹은 그 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고 있다. 만약에 뭐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제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근로기준법 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 아닙니다. 이런 판례를 내놓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인 판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요런 그냥 이제 해외 연수와 관련돼 있지 않은 그런 판례들은 잘 등장하지 않으니까 요 기본적인 판례의 기준, 판단 기준, 요것들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 케이스에서는 한 4가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뭘 이제 설명했냐면, 자, 이 계약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그런 지급하기로 하는 그런 약정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단순하게 매각 유로금을 지급하고, 만약에 이걸 8개월 안에 퇴사하게 되면은 월할 계산 지급한다, 반환한다, 이 내용일 뿐이지, 만약에 이 근로기간을 어기게 되면 손해배상을 이제 얼마나 하는 걸로 한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겁니다. 두 번째로, 이게 또 이제 그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게 되면은 임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이 약정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액을 일정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이렇게 보기도 쉽지 않고요. 그럼 이 케이스는 뭐냐? 단순하게 매각 유로금을 지급한 거다. 일회적이고 특별한 목적에서 일시적인 이 매각 유로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요 의무 근로기간의 설정의 양상, 금전의 규모와 액수, 이걸 종합해 보니까 아까 봤던 20조의 취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는다, 혹은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받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약정 같다라고 해서 위로금을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게 되면은 반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20조 위반은 아닙니다. 자, 이런 판례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판례는 매각 유로금에 대해서 20조 위반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판례 내용으로 이해하시고, 뭐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그런 판례 형태니까 가볍게 판례 법리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